간경화 환자는 0% 맥주 마시면 안 되는지 물어보셨어요. 네, 여러분 오랜만에 랜선 진료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사실 요새 제가 너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화장도 못하고 다니고 옷도 정말 막 입고 다니고 잠도 이제 잘 못 자고 막 이런 생활이 반복돼서 랜선 진료실을 오래 못 챙겼었고요. 사실 이번에 챙기고 또 다음에 언제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이런 많은 환자분들이 좀 알면 좋은 질문들이 있어서 선별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질문은 아마 20대 남자분인데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여드름 약, 그 분홍색 된 약이 있어요. 그게 이제 피지 분비를 줄여줘서 여드름을 좋게 해준 약인데 그 약 먹고 나서 빌리루빈 수치가 1.6이 됐다. 위험한 거냐 이제 물어보셨고요. 결론적으로는 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먹고 빌리루빈 황달 수치가 오르는 것보다는 대부분 AST, ALT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. 그리고 지금 빌리루빈 수치 1.6이면 크게 높은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, 다만 이제 이소트레티노인이 워낙 간 수치 높이기로 유명한 약은 맞아서 대략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간 수치, 피 검사를 이제 가까운 내과나 아니면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황달 수치가 만약에 정말 올라간다, 뭐 3점 이상 올라간다, 그럴 때는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두 번째 질문은 영봉님께서 주셨는데요. 2012년에 절제를 했고 재발 이후에 이제 뭐 간암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신데 알파피토프로테인 AFP랑 PIVKA, 저희가 보통 피부카라고 부릅니다. 그게 이제 피부카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? 저희가 간암 표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영상만으로 우리가 간암 재발을 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간암 표지자라고 혈액 검사에서 간암의 재발을 좀 나타내주는 인자들이 이 AFP랑 피부카이고요. AFP랑 피부과 중에는 조금 더 AFP가 좀 유명하죠. 하고 피부과는 이제 우리가 간암 재발과 관련해서 어떤 클루를 제공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약간 AFP보다는 특이성이 좀 떨어진다고 돼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보통 피부과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게 간암이 정말 어딘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피부과가 올라갈 때도 많기 때문에 요건 이제 영상 검사랑 그런 거를 좀 같이 코릴레이션을 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. 네,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이 만성 비형 수직간염을 앓으신 30세 남자시고 예전부터 빈혈이 있어서 혹시 이 빈혈이 간 때문인지 물어보셨어요. 이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요, 비형 간염, 특히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간경화나 비대상성 간경변증 가게 되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만 그 전 단계, 그러니까 간경화가 없는 단계에서는 간질환 때문에 빈혈이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혈액종양내과라고 이제 빈혈 보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 질문은요, 이 CT 관련한 영상이었는데 CT나 엑스레이 촬영 후에 먹는 거나 운동 등 방사능 노출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거가 있는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고요.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. 우리 몸 안에 이런 DNA 리페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음식이나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몸이 그렇게 아주 소량의 방사능 맞는 거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.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가 정답이고요. 네, 다음 질문은 CT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. 그러니까 이미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려진 분들은 저희가 전처치를 하게 되고, 그 전처치는 항히스타민제 혹은 스테로이드제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. 만약에 이런 게 알려지지 않았던 분이 우연히 이번에 조영제 알레르기가 심하게 났다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항히스타민제, 스테로이드를 쓰고 아주 심하게 뭐 아나필락시스까지 왔다,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에피네프린까지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에피네프린까지 쓰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조영제 찍고 나서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다 그러면 대부분 뭐 항히스타민제 한 5일에서 7일 정도 먹게 되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다음 구독자분께서는 25년 전에 약국에서 직접 약을 사서 스스로 주사를 맞았다고 하셨고요. 아마 인터페론 주사였던 것 같아요. 그럼 최근에 간 수치가 40을 안 넘는데 항바이러스를 먹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고요. 이 항바이러스를 먹고 안 먹고에 조금 더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DNA 레벨, 몸 안에 DNA가 얼마나 있는지,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저 간 경화가 있는지, 만성 간질환이 있는지, 즉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, 요게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간 수치만으로는 항바이러스를 먹고 말고 결정할 수가 없고 DNA 레벨과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영상 검사 소견이 있어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요. 요거는 한번 이제 간 관련 전문 교수님 보시고 진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네, 다음은 만년필 질문 들어왔어요. 너무 행복한데 트위스비 에코가 정말 좋은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요. 저 원래 별로 에코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1.1 립이라고 스틸 립을 하나 샀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요새는 말씀하신 펠리칸 M200이나 아니면 플래티넘 잘 안 쓰고 저도 거의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. 이 1.1 립이 글씨를 제가 정말 못 쓰는데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다음도 만년필 질문이네요. 만년필 사용 시 잉크가 끊긴다.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? 이게 어디 문제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1번은 보통 이제 잉크 문제일 수가 있어요. 잉크가 박한 잉크면 이렇게 잘 흘러내리지 않아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잉크가 좀 흐름이 좋은 걸로 바꿔보시는 게 좋고요. 일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잉크는 파카 잉크나 아니면 이로시주쿠 이런 게 좀 흐름이 좋다고들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잉크 문제가 아니면 보통 피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잉크를 립으로 흘러내려주게 하는 안쪽에 까만 구조물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중국 만년필 이런 게 피딩이 좀 안 좋아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결국 피드를 뭐 에보나이트 피드를 쓴다든지 좀 비싼 만년필 가야 되더라고요. 다음 질문은 재원님께서 올려주셨고 간경화 환자는 0% 맥주 마시면 안 되는지 물어보셨어요. 아니요, 드셔도 됩니다. 0% 맥주 많이 드시고 이거 드셔서라도 진짜 술 안 드실 수 있으면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. 다음 질문, 비대상성 간경화가 대상성으로 호전될 수 있나?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를 요새 가이드라인에서 리컴펜세이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. 주로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인 분들이 금주를 제대로 한다던가 아니면 항바이러스를 드시게 되면 간 기능이 거꾸로 좋아지는 거를 많이 관찰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리컴펜세이션이라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다만 너무 비대상성이 많이 진행됐다. 너무 많이 갔으면 이제 못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를 해야겠죠. 네, 다음 구독자분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간이 한 25에서 30% 정도 파열이 되셨대요.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재생이 가능한지, 기저에 특별히 뭐 간경화나 아니면 뭐 지방간이 심하거나 바이러스성 간염이 없고 그냥 건강하신 분이라면 이런 트라우마만으로 이렇게 손상된 거는 충분히 100% 잘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다음 구독자분께서 간경화 환자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요. 이거 제가 관련 영상 여러 개 남긴 거 있는데요.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간경화 환자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. 굉장히 특수한 경우, 예를 들면 너무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발생한 급성기 간성뇌증 이런 경우 뭐 2, 3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백질을 못 먹어서 문제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. 이분이 MRI를 찍으셨는데 2.3cm 그리고 EHCC라고 남겨주셨는데 EHCC는 Early HCC, HCC가 간암이거든요. 혹은 HGDN, High Grade DN, 즉 고이형성 결절이라고 이제 간암 직전 단계. 그래서 그 두 개가 감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나왔고요.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암이 맞냐? MRI에서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암 진단을 내리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. 전문가적 레벨인데요.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저희가 2022년에 대한간암학회랑 국립암센터에서 만든 간세포 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PDF 어디서나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. 이제 여기 보시면 간암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, 간세포 암종은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하거나 즉 조직 검사를 하던가 아니면 원래 고위험군이 있던 사람한테서 전형적인 영상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고위험군은 뭐냐? 만성 비형 간염, 만성 C형 간염, 그리고 간경변증 이런 게 있을 때는 간암이 CT에서 보이면 너무 확실하게 조직 검사 없이 가고요.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간세포 암종에 고위험군이 없는데, 그러니까 지방간도 없고 비형 간염도 없고 술 드시던 분도 아니고 이런데 간암이 생겼잖아요. 요새는 조직 검사를 좀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간암이다 아니다 영상학적으로 진단을 내릴 때 1cm는 그래도 넘어야 뭔가 이제 간암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편이고요. 보통 역동적 조용증강 조용제를 쓰는 CT 아니면은 조용제를 쓰는 MRI에서 전형적 소견이 나올 경우에는 간암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. 조용증강 초음파라고 초음파 하면서 약간 조용제 넣는 그 시술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도 보조적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. 하지만 어쨌든 간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무기는 CT랑 MRI, 그리고 아무 CT나 아무 MRI 아니고 조용 증강이 된 조용제가 들어간 CT 그리고 간 특이 MRI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런 현상이 간암의 전형적인 현상인지가 요 3번에 길게 나와 있는데요. 요거는 조금 내용이 길어서 제가 그냥 여기 내용만 보여드리고 읽지는 않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5번을 보시면요. 만약에 이게 간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.
일 경우에는 보통은 3개월 정도 있다가 추적 검사를 보통 권유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뭐 이제 1cm가 안 되는데 약간 간암기가 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적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보통 이제 의사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간암을 진단하게 되는데, 아마 이제 환자분 이 소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기 간암으로, 물론 뭐 기저에 B형 간암, C형 간암이 있는지를 여쭤보겠지만 조기 간암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면 1cm 넘고 그 다음에 뭐 전형적으로 지금 MRI에서 얼리 HCC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요거는 전문 교수님이랑 꼭 한번 상담도 다시 해보십시오. 네, 오늘 이렇게 저희 1편 랜선 진료실 마쳤고요. 이제 다음 2편 영상으로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.